친구 동생이 학교 친구들한테 좀 많이 들이대는 나대는 성격 그런 거라고 고민을 들었는데 친구들이 점점 친구 동생을 멀리하는 것 같아요. 자업자득 아닙니까? 그걸 누구한테 지적을 받게 되냐? 친구, 선생님 이런 이 옆 사람들한테 이제 지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나이 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아니 나한테 왜 그러냐?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커가지고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신뢰를 얻으러 나설 차례인 거지. 몰랐어? 네가 학교 다닐 때나 선생님들이 뭔가 했던 말이 있을 텐데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 아니 근데 왜 얘기 안 해줬어? 네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이미 이러지 않았겠지? 왕따로 번지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한테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나? 그 언제 한번 왕따 얘기로 한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있던 논제는 그거였습니다. 숙제를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안 해왔는데 해온 애가 선생님이 숙제를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 오늘 숙제 있었는데 왜 검사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애가 왕따를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어떠냐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 입장은 그거였어요. 그게 왜 왕따 당할 일이냐 였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당할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유가 없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왕따 당할 만한 일이 어딨냐고요? 뭐 그런 거 있겠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다른 애들 책상을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걔랑 다 놀아줘야 돼요? 왕따 당할 이유는 아니다. 좋아요. 모두가 싫어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왕따는 죽었어야 되는데 따돌리는 것. 왕따가 뭐지? 따돌림이잖아요.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싫어할 수는 있어서 따돌릴 필요 있냐? 따돌리는 게 그거잖아요. 도망가고 멀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단어 뜻만 본다면은 다 개인인데 누구도 집단이 아닌데 다 개인인데 그 모든 개인이 걔를 싫어해. 근데 그 싫어하는 애가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되면 왕따가 되는 건데 거기다가 대고서는 야, 니 왜 쟤한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막 반에 들어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남의 책상 막 엎어뜨리고 나서 도망가는 애한테 이래도 왕따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이거 거의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자는 무조건 때리면 안 된다? 이거랑 비슷한 소리 아니야? 그럼 안 되지. 무조건이 어딨어요 이 세상에. 물론 그저 이제 따돌림의 수준이 아니라 괴롭힘으로 간다면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괴롭힘이라. 근데 그 괴롭힘은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 그 반에 들어와서 고성방가와 그 아수라장을 만드는 게 이제 다른 아이들이 뭐랄까 피해를 받은 일이 아닐까? 그걸 되갚아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인 것인가?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무조건이라는 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정의롭지 못하다, 절대 안 된다라는 이론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주장이 넘어갔다. 근데 좀 넘어간 것 같으니까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럼 숙제를 해왔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왜 제대로 뭐랄까 숙제를 해오고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게 왜 왕따를 당해야 하냐라는 입장이었는데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악이라고 판단될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모두 개인이 합의하지 않고 얘를 싫어한다면 충분히 그거만으로 왕따 아니야? 뭐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니 근데 애들 이렇게 되게 빨리 바뀌어요. 장기적으로 보여서 고민이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못 알아듣는다라고 넘어가 버리면 아이에게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거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넘기라고는 얘기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일 때는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부담스럽게 놀자고 달라붙는 점이 있다고요? 부담스럽게 놀자고 달라붙는다. 그게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부침성으로도 볼 수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좀 이상할지도 몰라요. 동생이 어젠가 전학 가고 싶다고도 했대요. 전학 가고 싶은 이유는 뭔데? 친구들이 안 놀아줘서? 왜 친구들이 너랑 안 놀아주는지 아니? 거기서 시작해야지. 거기서 그러면 울지 않냐고요? 그게 인생의 쓴맛이라는 거다. 애를 왜 울리냐고요?
허허,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해안이 있어요? 있냔 말이야. 해안이 있는 자만 나에게 돌을 던져라. 어? 그래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못 알아먹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죠? 그 활발하다고 하는, 들이댄다고 하는 방식이 거부감을 가질 만한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침뱉으면서 야 나랑 놀자 퇴! 놀자 퇴! 야 빨리 퇴! 다 싫어하지 당연히. 그런 거는 고쳐야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고치기 힘들지 않을까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다른 애들이 주목받으면 갑자기 자기가 춤춘다던가 하는 이목을 뺏으려는 모습이 보인다. 관종이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쁘게 말하면 관종 아저씨 같다고요.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만 춤을 추면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춤추면은 좋은 건데 안 받았을 때 그 어떤 주목받기 위해서 춤을 추면은 나중에 문제가 큰데 이거. 인터넷 잡으면 큰일 나겠다. 말해줘야겠는데 이거. 근데도 굴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이미 몇 번 깨져봤는데 굴하지 않아. 근데 시무룩하다면서요. 시무룩한데 다시 일어난다고요. 자식 대단한 친구인데. 그럼 어차피 거기다가 뭐 팩트로 때리든 뭘 해도 그거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어쨌든 이제 기분이 나빠져도 다시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그냥 말해줘도 되겠네. 할 수 있는 건 해본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건 뭐 어쩌겠어. 부모님 타입이 가차 없어요? 가차 없는 건 뭐예요? 이게 사실 이게 그 애들이 그 이유가 없지가 않거든요. 뭔가 애가 억울해할 때나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행동에 대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애들이 그걸 잘 이야기를 못하는 편이긴 합니다. 내가 이게 어떤 게 잘 안 되고 저런 게 잘 안 되고 내가 무슨 자꾸 안 좋은 소리 듣고 있고 이런 거 뭐라고 표현해요? 재미없어, 싫어, 이렇게 표현하지. 왜 내가 싫은지를 잘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해도 그런 단순한 대답만 나와가지고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논리가 없는 어떤 훈육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뭐 안타깝게도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인생에는 외통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슬퍼하면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손 놓고 슬퍼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